정비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자어로 접근을 하면요. 발을정에 견줄, 비, 그 다음에 법식, 례, 한자어를 씁니다. 그러면 한자어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견줄, 비교하는데 발은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두 양을 비교할 때, 일정한 바른 규칙이나 법칙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견준다는 얘기가 어떤 두 양을 비교할 때, 그 다음에 법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규칙, 법칙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관계라고 한자어를 해석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학에서도 좀 비슷하긴 한데, 수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제 정비례에 대해서 비례에 정한다, 비례에 바르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비례에 바르게 간다, 발을정이잖아요. 이게 발을정 이렇게 쓰죠. 정한다. 그래서 비례에 정한다,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두 양 xy에서 x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 이거를 x와 y는 정비례라고 한다고 하며 y는 ax라는 관계식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중요하죠. 정비례 관계식.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x가 2배, 3배, 4배 점점점으로 변함에 따라 y도 2배, 3배, 4배 점점점 변하는 관계, 이거를 정비례라고 한다.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자, 2번. x와 y 사이에 y는 ax인 관계가 성립하면 xy는 정비례한다라고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정비례하면 y는 ax다. y는 ax면 정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y가 x에 정비례할 때 x에 대한 y의 비율, xy는 일정해요. x가 2배 가면 y도 2배 가고, 그래서 x에 대한 y의 비율을 x분의 y는 일정하다. 그래서 x분의 y는 a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식이 나온 이유는 y는 ax가 정비례의 관계식인데 양변을 x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 사라지죠. 그러면 x분의 y는 a는 어떤 상수잖아요. 상수란 말은 일정한 값이죠. 그래서 어떤 y값을 x값으로 나누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장 쉬운 교과서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x와 y가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는 x 2배, 3배, 4배, y도 2배, 3배, 4배. x값의 변함에 따라 y값의 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빈칸을 채우시오. 우선 x가 1에서 2로 2배 같다면 y도 4에서 8로 2배 같죠. 그 다음 1에서 3으로 3배 같다면 4에서 3배 12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1에서 4로 4배 같다면 y도 4에서 4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5로 5배가 됐다면 4에서 5배가 되면 얼마예요? 5배가 되면 4, 5, 20. 그래서 정비례의 정의를 아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정비례가 뭐야? 라고 질문 받으면 x값이 2배, 3배, 4배 감에 따라 y값도 2배, 3배, 4배 변화하는 것을 정비례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또 교과서 문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통신회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1초 동안 300MB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 서비스로 X초 동안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Y MB라고 한다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말하고 X와 Y는 정비례하는지 말하시오 그랬네요. 1초 동안 300이면 Y라는 X초 동안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은 300X죠. 그러면 Y는 AX 꼴이니까 정비례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정비례한다. 네. 쉽죠? 자, 2x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에서 x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일 때 그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죠. 제가 이미 그려놨거든요. 보면 이거는 정비례 관계식이죠. 정비례 관계식. 왜냐면 y는 ax 꼴이니까 a가 뭐 상수기만 하면 되지 양수냐 음수냐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x값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를 대입했을 때 y값을 하면 돼요. x에 -2를 넣으면 부호가 바뀌어서 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됩니다. 얘가 -2일 때 2가 되는 거죠. 다음 -2를 대입하면 반대 부호는 1이 됩니다. 여기죠. -1, 1이 되죠. 0을 넣으면 원점이죠. 2를 넣으면 반대 부호인 -1이 되죠. 그래서 x값이 이렇게 띄엄띄엄띄엄띄엄 4개만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도 점 4개만 찍어주면 됩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정비례 관계식에다가 x값의 범위가 수 전체라고 해버리면 y는 2x 그래프는 그림 3, 이 제일 오른쪽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 돼요. 처음에는 x값이 점 5개다. 그 다음 11개다. 그 다음에 수 전체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y는 2x라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2라고 3, 4분면 지나는 직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건 양수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죠.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식의 그래프는 원점과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a가 나오잖아요. 1,a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양수일 때는 x가 1일 때 y가 a니까 여기 점이 찍혀서 원점과 두 점을 잇는 이렇게 증가 1과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지고요. a가 음수일 때는 1일 때 a인데 a 자체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찍히겠죠. 원점 찍히고. 그러면 2하고 4, 4분면을 지나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이거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향하는 직선. a가 양수냐에 따라서 증가하고 a가 음수냐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y는 -2x라는 정비례 관계식이 있습니다. y는 ax 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꼴. a가 음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a가 음수면은 대략적으로 원점과 이런 게 그려지겠죠. y는 -2x. 뭐 굳이 하나를 더 찍자면 x가 1일 때 y는 -2겠죠. 뭐 이렇게 점을 하나 더 찍어준다거나, 그러면 더 정확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y는 2분의 3x라는 정비례 관계식, y는 ax 꼴이면 되잖아요. 근데 a가 분수에도 상관없죠. 숫자이기만 하면 되니까. 양수네요.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원점을 지나고 x가 2일 때 3을 지나죠. 2,3을 지나네요. x가 2일 때 3.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으면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그려집니다. 정비례 관계식의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 차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비례. 다음 관계식의 그래프는 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말하여라. 1번. 7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원점 지나면서 오른쪽 위아래로 이렇게 가니까 2라고 3, 4분면을 지나죠. 그 다음 y는 -3x 음수죠.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아래니까 2하고 4, 4분면을 지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랑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비례에 정한다, 비례에 따라간다 라고 해서 정확한 정의는 x값이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y값도 2배, 3배, 4배 점점점 되는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하고, 그 정비례 관계식을 y는 ax꼴로 합니다. 근데 a가 양수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 1과 3, 4분면을 지나는 게 그려지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기본 개념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